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2살 배기 아이의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친모의 소행으로 드러나 친모가 구속되면서 앞서 낳은 자녀들의 양육 문제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변수가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해남군이 발행한 지역 상품권이 1,000억 원 넘게 판매됐습니다.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아이의 몸에는 별다른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8살 큰아들과 2살 딸아이는 현재 전문 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시체 유기 등 친모의 법적 책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 냉동칸에서 2살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체를 유기한 건 아이의 친모인 42살 조모 씨. 조 씨가 아동을 방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조사가 이뤄진 지 20여일 만에 아이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8살 난 큰아들은 학교에 다니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했지만 쌍둥이 자녀는 출생신고조차 안 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쌍둥이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 씨의 큰아들 역시 돌봄이 필요했던 아이로 기억합니다. 엄마하고는 저희 이렇게 친해진 적이 없어요. 같이 커피도 한 번 못 마셔봤어요. 큰애가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는 몇 번 했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도 젓가락 그랬었거든요. 그냥 애기가 좀 옷을 개질하고 좀 다르게 입길래 야, 너는 추운데 왜 이렇게 입고 있어? 그때 안 춥다 그러고 또 엄청 더운 날 또 긴팔 입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애기가. 여수시는 지난달 6일부터 조 씨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기관은 조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집 내부를 현장 조사하면서 2살 남아 시신이 발견된 상황. 집 내부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5톤 규모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조 씨는 이 안에서 2살, 8살 아이를 양육해온 겁니다. 여수시는 우선 조 씨의 남겨진 아이들을 아동 장기보호시설에 전원 조치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게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동들을 그쪽 할머니 쪽으로 보낸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전문 아동 양육시설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아이에 대한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친모 조모 씨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한편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오는 3일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14,200여 명의 학생이 수능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목포와 순천 등 7개 지구 56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방역을 진행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수능 시험 당일 수험생을 응원하는 모습도 올해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일반 시험장을 제외한 다른 감독관은 보호복을 착용할 예정이며 수험생의 책상에는 비말 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됩니다.
모두 함께 협력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넘겨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거리 두기를 실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수능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이번 수능은 일반 시험장과 별도 시험장, 병원 시험장 등 3곳에서 치러집니다. 방역 담당관이 수험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증상이 없을 경우 일반 시험장 46곳에서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견되면 동선이 분리된 138개의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7곳이 마련됐고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목포와 순천, 강진 등 3개 거점 병원에 설치된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수능 당일까지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보건당국의 신분을 밝히고 별도 시험장이나 병원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보건당국에서 확진이나 자가격리 판정을 받을 때는 보건당국의 수험생인 사실을 알려서 저희 수능지구 상황실로 이렇게 통보가 와서 시험장을 배치받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를 제외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별도 시험실 등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수능 시험 전날인 2일 밤 10시까지 지역 보건소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학기 초부터 계속 바뀌는 상황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적응해야 할 것들도 참 많았을 텐데요. 이런 무수한 변화들을 견디고 결전의 날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이 영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초까지만 해도 수험생들은 앞선 수험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개학은 3차례 연기돼 사상 초유로 4월에 학기가 시작됐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사 일정에 따라 수능도 2주 연기됐고 5월 20일 첫 등교를 한 뒤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등교 인원 감축,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진단검사, 시험장 칸막이 설치 등 변화가 잇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대입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 지역민들이 마음 모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불안했던 2020년도 그 시간을 견딘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수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젊은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먼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대로 쭉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결승전까지 달려가 줬으면 합니다. 지금 올 한 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 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수능을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 병원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음적으로도 불안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험장이 아니라 병원이나 다른 곳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분들이 계실 텐데요. 외부 환경이 조금 어색하고 낯설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 상품권입니다. 해남군이 지난해 4월 첫 발행 이후 올해는 1,000억 원이 넘는 상품권을 판매했는데요.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해남군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화폐인 해남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종류도 1,000원권부터 만원권까지 다양합니다.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저희는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훨씬 더 상품권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저희 주위에서도 많이들 하시는데 상품권 때문에 오히려 침체됐던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지난해 170억 원가량 발행된 해남사랑 상품권은 올해 7배가 넘는 1,250억 원이 발행됐고 판매액도 1,105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상품권은 활성화된 것. 전남 지역 내 최다 판매액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액도 늘면서 지역 상권도 함께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군이 지난 5월부터 6개월에 걸쳐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의 60% 이상이 상품권 발행 이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매출액에 변화가 있다고 답한 이들의 87% 이상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 해남군은 이 같은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발행되는 4종류의 지류 상품권 외에도 카드와 모바일 등 전자화폐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류로만 발행했던 것들을 시행 1년이 지나고 나서 지류 한계점들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지류와 전자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카드 상품권을 시작으로 4월에는 모바일, 그렇게 해서 전자 상품권 도입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해남군은 국비와 도비 105억 원을 확보해 내년에도 10% 할인 구매 행사를 비롯해 발행 규모도 1,4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상품권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수송과 발전, 산업, 생활과 건강, 대응 등 6개 부문 1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 무인 단속 카메라 100대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328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2,800여 대를 조기 폐차하는 등 운행차 저공해 전환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여수와 광양 지역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840억 원 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목포시 자원 회수시설 건립 사업이 제한자 단독 구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난달 30일 목포시가 의뢰한 자원 회수시설 건립 사업 1단계 평가의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전남의 지역 건설사 한 곳과 함께 단독으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와 환경공단은 한화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기술과 가격을 심사하는 2단계 평가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가리게 됩니다. 단독 응찰로 서류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12월 한 달 동안 평가가 진행되고 내년 1분기 안에 우선 협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내년부터 독립한 저소득층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중위소득 45% 이하인 취약이나 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